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은 포리스트 카터의 소설로 인디언 혈통인 주인공 리틀 트리가 부모님을 여의고 체로키족 조부모와 함께 산속에서 살아가는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와 인디언의 삶의 철학을 배우며 순수하고 따뜻한 영혼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잔잔하면서도 깊은 감동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어린 시절과 새로운 시작. 제 이야기는 차갑던 겨울의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5살의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한순간에 잃고 홀로 남겨진 시간이 바로 리틀 트리라 불리게 되는 저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친척 어른들께서는 제가 누구의 손에서 자라야 하는지를 두고 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란 한가운데서도 굳세고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던 두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인디언 혼혈 체로키 혈통을 지니신 할아버지와 순수 체로키 혈통을 이어받으신 할머니셨습니다. 그분들께서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듯 저를 데리고 깊은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엘라베마의 숲속 오두막은 나무와 흙의 냄새가 고요히 배어 있었으며 많은 개들이 달려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품에 안으시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체로키 사람들에게는 2가지 이름이 있단다. 하나는 세상이 부르는 이름, 또 하나는 영혼과 자연이 속삭여주는 이름이지. 그리고 제 어깨를 다정히 감싸 안으시며 리틀 트리라 불러주셨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따뜻한 울림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으며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삶의 의미이자 영혼의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과 배움. 산속의 생활은 그 모든 순간이 배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책상 앞에 글로 이루어지는 배움이 아니라 숲과 강물, 그리고 별빛이 스승이 되어주는 삶 그 자체의 배움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저를 숲으로 이끄셨습니다. 바람의 흐름, 새의 발자취, 작은 들짐승의 흔적 하나에도 뜻이 스며 있음을 알려주시며 자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내어준다. 그 이상을 탐하면 너도 자연도 상처를 입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처음 사냥한 고기를 대할 때 그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님을 배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기는 제 삶을 위해 한 생명이 건네준 선물이었기에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리틀 트리야, 생명이 허락해준 이 선물을 절대로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할머니께서는 제 마음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눈을 감고 속삭이시던 그분의 음성은 잔잔한 바람 같았습니다. 영혼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다. 남을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곧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길이지. 꽃 한 송이나 작은 새의 지저귀에도 귀 기울이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세상이 다르게 살아 숨쉬고 있음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과의 만남과 갈등. 그렇다 해도 산속의 삶만으로 제 세월이 모두 채워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차츰 숲 너머 세상과 맞닥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위스키를 산 아래 마을에 가져가기도 하고 숲속 친구 같은 동물들을 뒤쫓으며 세상살이의 또 다른 면을 배워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윌로 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뚝뚝해 보였으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존 형님께서는 늘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리틀 트리야, 배움은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삶이 스스로 내게 가르침을 전해준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만남이 다 그렇게 따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소장농 집안의 소녀 에이미에게 제 마음을 담은 소박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부모는 그것을 무례하다 여기며 거칠게 거절하였고 에이미도 제 선물을 밀쳐내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께서는 제 어깨를 다정히 감싸 안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틀 트리야,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굴레 속에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탓할 것이 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씀 속에서 저는 다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자비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관청에서는 부모가 없는 저를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더 이상 양육할 수 없다고 단정 내렸으면 저는 강제로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목사로 불리던 이에게 학대와 차별을 겪고 신의 이름 아래 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숨막히는 날들을 견디던 끝에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다시 산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제 마음에 남긴 상처는 결코 작지 않았고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겠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가르침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별과 성장의 여정. 시간은 흘렀고 저는 점차 단단히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친구 윌로 존은 세상을 떠난 날 제 가슴은 찢기는 듯 했습니다. 강가에서 늘 노래를 부르던 자유로운 영혼이었으나 세상의 부조리와 폭력 속에서 너무도 일찍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오리라고 알았던 날이 닥쳐왔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시던 할아버지와 언제나 제 마음을 품어주시던 할머니께서 차례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오두막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두 분의 얼굴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떠나신 것이 아니며 제 가슴 속에 영혼으로 남아 영원히 저를 지켜주고 계시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어린아이였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들과 함께 전설 속 인디언 연방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하나둘 곁에서 떠나가는 개들을 바라보며 저는 끝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눈물과 외로움을 삼키며 스스로 성숙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지혜의 말씀이 제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삶의 가치와 교훈.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은 단순히 한 체로키 소년의 성장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삶의 울림을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며 세상의 부조리와 맞닥뜨리며 결국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살. 작은 나무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이해입니까? 아니면 그저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 자체입니까? 비록 작가의 삶에는 논란이 있었으나 그가 작품에 담아낸 메시지는 누구라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순수함과 따스함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자연과 호흡하며 내 마음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것에 있음을 말입니다. 저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날들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들은 여전히 제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으며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서도 언제나 빛을 발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